그 저탄고지 할 때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간헐적 단식하면서 단식을 한다는 건 이제 장을 좀 쉬게 하면서 이제 몸에 힐링되는 호르몬을 좀 많이 나오게 해서 좀 휴식할 때 깨끗해져라 뭐 이런 좀 그런 클렌징 개념을 하는 건데, 근데 저희는 이제 항암 방사선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술 후에 오시니까 좀 극단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케톤 시기를 하면은 지금 내가 못 먹고 뭐 죽겠는데 지금 그걸 할 여유가 없죠. 이거라도 먹어야 된다. 약간 이런 상태인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. 케톤 시기 해야 돼. 그러면 환자가 너무 힘들어요. 몇 년 전에 17년 됐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생식이 좋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 다 뭐 살 엄청 빠지고, 왜냐면 생식이란 게 기본적으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많죠. 뭐 예를 들면 뭐 씨앗도 먹는다. 씨앗이 왜 씨앗이겠습니까? 동식물이 먹어도 소화 안 된다는 거예요. 껍질이 단단해가지고 라던가 그 외에 이제 통곡물 먹는다. 그런 것들도 이제 소화가 흡수가 좀 잘 안 되는 형태가 많죠. 그리고 이제 인간이 사실 화식을 하면서부터 체격이 커졌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익혀 먹으면서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생식기 다이어트에 어떻게 보면 폐해가 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요새는 없죠, 그런 거.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. 근데 최근에도 이제 논문 하나 나온 게 나왔는데 이제 뭐였냐면은 붉은 고기가 암에 안 좋다고 이제 있는데 얘네들이 실험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, 그거에 대해서. 그래서 봤더니 붉은 고기로 했다기보다는 붉은 고기로 만든 가공육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죠. 그래서 확실히 가공육을 많이 먹었더니, 붉은 고기에 가공육을 많이 먹었더니 치매 이완율이 높아졌다, 뭐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연구가 이제 진행되기도 하고, 근데 뭐 돈이 되는 연구는 아니다 보니까 뭐 한계는 좀 있겠지만, 한 가지 확실한 건 확실히 가공육이 좋을 건 없다.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붉은 고기가 나쁘냐? 이거는 조금 의견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에 붉은 고기 안에 소세지도 넣고 막 이랬었겠죠. 근데 점점 이제 맛있는 등심 뭐 이런 게 있고, 이런 걸 먹은 사람을 붉은 고기로 먹은 걸로 아마 통계가 합쳐져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, 제 생각에. 그렇게 되면은 붉은 고기를 먹은 게 나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최근에도 비타민 D에 대한 연구가 뭐 아산병원인가 여기서 실렸던 것 같은데, 그것도 한 120명 정도 했더라고요. 그런 연구가 있으니까 이런 건 참고할 만한 하긴 해요. 근데 아무래도 연구가 좀 대단히 연구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, 비타민 D가 수치가 높은 여성 담도암 환자가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, 이런 거였거든요. 근데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었지만, 보통 비타민 D는 적당히 좀 높은 충분한 비타민 D 이제 혈중 농도가 있는 게 좋은 걸로 돼 있는데, 너무 높으면 안 좋다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론이 좀 나온 건데, 120명 정도밖에 안 해서, 물론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논문이 나온 거겠지만은,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연구와 그러니까 연구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왜냐면은 비타민 D라는 게 이제 하와이 같은 데 살면은 비타민 D 농도 검사해보면 4, 50 나와요. 그러니까 날씨 좋은 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. 맨날 햇볕 쐬고 그냥 해변에 누워있고 이러는데, 이런 데들은 비타민 D 수치 한 4, 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본 중에 50몇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미국 서부에 사시는 한국인이었는데, 한국 오셔서 이제 암치료 받으시는데 수치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 사시냐고 하니까 저기 어디 한데 LA인가 뭐 이런 거 있었고, 그 다음에 또 40몇 나오는 분인데, 이분도 안 먹는, 그러니까 비타민 D 따로 섭취 안 하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농부셨어요. 항상 햇빛을 보니까 한국에서도 40몇 나오는 거죠. 그러면 그분들도 담도암에 안 좋은 거잖아요, 그쵸? 아까 그 논문대로라면. 근데 과연 안 좋을까?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고, 저는. 그다음 뭐 인위적으로 너무 높으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비타민 D는 사실 우리가 섭취하거나 태양빛을 뵈도 간에서 한번 바꿔줘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비타민 D 엄청 많이 섭취해도 그게 간에서 바꿔줘야지 이제 비타민 D로서 이제 비로소 이제 순환형이 되기 때문에 잘 안 오릅니다. 그 전에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. 그러니까 비타민 D 주사를 뭐 10방을 이제 10일 동안 맞았다, 이 정도 아니면 되게 과량이 되기 좀 힘들어요. 햇빛도 뭐 엄청 많이 쐬면 어떻게 되냐면, 그냥 수치가 일정 이상 안 오르게 얼굴이 타가지고 비타민이 더 못 들어오게 하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좀 정상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나. 그냥 칼슘 흡수가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니까 보통 혈중 농도 30 이상 정도 유지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논문에 따라서 면역 기능까지 좋으려면 50 정도 가라. 그래서 뭐 30에서 50 사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 비타민 D라는 게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치가 50이에요. 좋다. 이건 한 달 후에는 또 갑자기 좀 40, 30% 내려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높아도 당장 큰일 나요가 아니고 어차피 떨어진다는 겁니다.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